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우리 군의 신형 대형 수송 헬기 도입 사업의 시작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치누크 헬기의 성능 개량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군과 방위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치누크 헬기 성능 개량과 신규 도입을 두고 고민하던 끝에 결국 신규 대형 헬기 도입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치누크 헬기 성능 개량 사업 공식 취소는 12월 15일 열린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확정지었습니다. 제132회 방위사업 추진회의 의결 내용을 보면 CH-HH-47D 성능 개량 사업은 육군이 보유 중인 CH-47 대형 기동 헬기를 성능 개량 사업이었으나 일정, 성능,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방추위에서는 CH-HH-47D 성능 개량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군과 협의하여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9월 치누크 헬기 성능 개량 사업 4차 선행 연구에서 국외 성능 개량 대비 동일 장비 신규 구매가 더 저렴하므로 사업 재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치누크 헬기의 성능 개량 사업이 취소된 배경에는 기체 노후화와 함께 현재 사용 중인 CH-47D가 미국에서 단종되면서 운용 유지에 필요한 부품 수급이 더 이상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CH-47 치누크는 한울의 짐꾼이라 불리는 대형 수송 헬기입니다. CH-47 치누크는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헬기로 치누크란 별칭은 북미 인디언 부족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CH-47 헬기는 생산된 지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1100여 대가 생산되어 미국은 물론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국의 우방국에서 운영 중이며 최대 이륙 중량 22톤으로 병력이나 화물 수송에서 최강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치누크 개발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 미 육군이 운영 중이던 CH-34, CH-37 수송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1956년부터 수송 능력이 확대된 신형 수송 헬기 사업을 착수하여 치열한 경쟁 끝에 1958년 6월에 개발업체로 보잉사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보잉사는 시제기 모델인 107을 제작하고 YHC-1A라는 제식 명칭을 부여한 미 육군에서 각종 시험평가에 들어갔으나 이 과정에서 부족한 수송 능력이 재개됨에 따라 1959년 3월 보잉사는 동체가 확대된 모델 114를 미 육군에 제한 채택하게 되었고 YHC-1B로 명령한 시제기가 1961년 9월에 첫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2200마력의 엔진을 장착한 양산형 HC-1B는 새로워진 미 육군 항공기 명칭 체계에 따라 CH-47A로 개칭되어 1962년 8월부터 미 육군에 인도가 되기 시작했으며 개발 초기 모델 107은 이후 미 해군과 해병대의 CH-46 시나이트 수송 헬기로 발전하였습니다. 베트남전에서 첫 선을 보인 CH-47 헬기는 병력 수송 및 보급 지원에 주로 사용된 이후 다양한 전장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개량을 거듭하였으며 1982년 등장한 CH-47D는 엔진을 3750마력의 T55L172 터보샤프트 엔진으로 교체하고 복합 소재의 메인 로터를 채택한 덕분에 성능이 향상되어 초기형 CH-47 헬기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최대 이륙 중량을 갖게 되었습니다. CH-47 헬기는 일반 헬기와 다르게 테일 로터가 없습니다. 대신 동체 앞뒤에 각 3협의 텐덤 로터를 각기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기체의 회전 토크를 서로 상쇄시키며 로터끼리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앞뒤 로터 간의 높이의 차이를 두고 있는 방식입니다. 텐덤 로터 방식은 로터를 전후나 혹은 좌우로 배치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기체를 안정화시키는 방식입니다. 2006년에는 CH-47D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CH-47F 헬기가 등장하였는데 2007년 7월부터 미 육군에 배치된 CH-47F 헬기는 통합된 디지털 조종 체계와 공통형 항공전자 구조 체계를 채택하였습니다. 힘 좋고 항속거리까지 길었던 CH-47 헬기는 물 위에도 내릴 수 있어 특수부대의 침투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여 1980년대 중후반부터 몇몇 CH-47 헬기를 특수전용으로 개조된 것이 MH-47E 헬기입니다. 1991년 개발된 특수전용 MH-47E 헬기는 항속거리 연장을 위해 공중급유 프로브를 장착했고
동체 좌우에 설치된 연료 탱크의 크기도 대폭 커졌으며 저공 비행이 가능하도록 지형 추적 및 회피용 레이더, 정밀 함법 체계와 통신 장비 및 각종 생존 장비들이 장착되어 주야간 전천후 작전이 가능하며 미 육군 제106 특수전 항공연대에 배치하여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후 성능이 더욱 향상된 MH-47G 헬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가 없듯 아무리 유용한 헬기라도 결국 문제는 노후화입니다. 한때 보잉사 관계자들은 지속적인 신기술 추가가 이루어진다면 CH-47 헬기가 100년 넘게 운용되는 기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잉의 바람일 뿐 이제는 더 이상의 개량은 버거워 보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치누크 헬기는 모두 40여 대입니다. 이 중 무려 50년이 넘은 헬기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군은 8년간 8,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성능 개량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치누크 헬기 17대의 성능 개량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5천억 원가량 늘어난 1조 3,500억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신규 구매 비용이 1조 2,200억 원으로 오히려 새로 사는 게 1,300억 원가량 적게 드는 걸로 결론 났습니다. 게다가 우리 군의 일부 작전 장비도 장착하기 어려워 결국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방위사업청은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CH-47D가 단종된다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내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운용 유지에 필요한 추가적인 부품을 구입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공군의 경우 올 상반기 치누크 헬기 가동률은 4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대형 헬기인 치누크는 육군과 공군에서 운용 중이지만 해군과 해병대의 지원에도 사용되는데 이 때문에 대형 수송 헬기는 매우 중요한 헬기 전력으로 꼽힙니다. 유지보수용 부품을 구매하지 않았던 것이 신규 구매로 가닥이 잡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이번에 신규 구매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대형 헬기 도입을 위해 최근 해외 헬기 제작사에 RFI, 즉 자료 요청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보잉과 로키드 마틴, 그리고 유럽의 레오나르도와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도입할 예정인 대형 헬기는 총 17대로 애초 성능 개량하려고 했던 치누크 헬기 규모만큼 신규 도입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17대 외에도 향후 10대의 대형 헬기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유럽 헬기 제작사들의 경우 치누크급의 대형 헬기를 만들지 않아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결국 보잉의 최신형 치누크 블록2가 유력 후보 기종으로 꼽힙니다. 치누크 블록2는 고급 치누크 로터 블레이드, 재설계된 연료 탱크, 강화된 동체 및 개선된 구동 체계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을 결합하여 최대 이륙 중량의 능력을 높였습니다. 특히 기존 치누크에서 완전히 재설계된 동체와 연료 시스템, 그리고 더욱 향상된 동력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잉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자인 로키드 마틴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계열사로 헬기 제작사인 시콜스키를 가지고 있는데 시콜스키는 서방 세계 최대 대형 헬기인 CH-53K 킹스텔리온을 만들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사는 CH-53K를 대형 헬기 사업의 후보 기종으로 내세운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CH-53K는 치누크보다 더 많은 탑재 중량을 자랑하며 미 해병대용으로 만들어져서 지상과 해상에서 전천후 작전이 가능합니다. 기체 가격이 비싼 점이 흠이지만 로키드 마틴은 우리 군의 대형 헬기 추가 소요까지 고려하면 가격 면에서 해볼만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기종을 좋은 조건으로 도입하길 기원합니다. 이상 위클리 뷰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